그게 133번을 보세요. 123번. 123번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자, 전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전대. 자, 갑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걸 을이 임차를 했다가 이걸 전대했습니다. 병한테 전대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전대했다. 무단 전대죠, 그죠? 동의 안 받고 했을 때는 전대했든 양도했든 3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똑같아요. 우선 자, 동의 안 받고 전대 또는 양도하면 임대인이 요거 해지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이 점유가 을에 대해서는 적법 조무입니다. 맞죠? 근데 즉 갑에 대해서는 불법 조무입니다. 불법 조무예요. 그 다음에 요 전대계약, 요 양도계약, 요거 을과 병 사이에서는 요효다 맞습니까? 요효입니다. 그래서 요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해요. 맞죠?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이행 못하면 그러면 요 병이 담보 책임으로서 저 전대 양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담보 책임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하고 병 사이에 자, 갑은 이 병에게 우선 뭐 차임 청구하겠다. 이거 어때요? 이거는 계약 관계 없잖아요, 그죠? 차임 청구한다. 이건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반환 청구한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한다. 또는 나가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요거는 요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모양새는 달라진다. 해지를 만약에 했다면 그때는 갑 나에게로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 청구하고, 해지 안 했다면 누구에게로? 을에게로 돌려주라, 그죠? 을에게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거. 이것도 계약을 해지를 만약에 했다면, 이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차임만큼의 손해배상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해지를 만약에 안 했다면, 해지 안 했다면 그러면 을에게서 차임 받잖아요. 차임 받으니까 저 병에게서 또 차임만큼의 부당이득 받으면 차임을 2번 받는 꼴이죠, 그죠? 일단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요 부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다시 요거 임대차 계약을 해지 안 했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서 차임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따로 차임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 그죠? 안 된다는 거, 요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의받은 전대, 갑 소유 부동산, 을이 임차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부터 문제 해볼까요? 자, 양도했다. 이거는 법 조문 없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양도했으니까, 동의받아서 양도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고 이 사람은 이 법률 관계에서 빠지는 거고, 그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연체한 차임이 있다. 연체한 차임이 있다. 또는 이 사람이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손해배상 지금 채무가 있다라고 쳐요. 이런 것까지도 이쪽에 승계되는가? 합의 없다면 승계 안 돼요. 예? 자, 물론 이 사람은 요걸 당신이 뜨 안 하면 내가 동의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다면 이자가 뜨 안겠지만 그런 말 없었다면 이게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자, 동의받은 양도에서는 이것밖에는 뭐 따로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갑 소유 부동산 을이 임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받아서 적법하게 전대한 거예요. 병한테 전대했다. 그랬을 때
요 두 사람은 이 계약에 따르면 되고, 요 두 사람은 이 계약에 따르면 되고, 맞죠, 그죠? 근데 요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보통 차임이겠죠. 또는 목적물 반환도 뭐 의무고, 나중에 전대차 끝나면은 임대차, 전대차 끝나면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특히 차임 이쪽에 주면 돼요. 이쪽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이 병은 차임을 만약에 이쪽에 줬다가는 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갑에게 대항 못해요, 그죠? 갑에게 대항 불가. 그래서 청구 들으면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을에게서 받겠대요.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차임 청구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한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가 고장났다, 사용에 장애가 생겼다, 이때 이 사람 보고 수선해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쓸 수 있게 이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 사람 보고 수선해달라 이래 청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입부 부동산을 을이 임차했다가 그 다음에 병한테 적법하게 지금 전대한 거예요.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이 계약을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이 말은 합의 해지죠, 그죠? 합의 해지하더라도 이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동의받아서 전대했을 때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갑소유 부동산 을이 임차했다가 이렇게 적법하게 전대했습니다. 동의받은 적법 전대에서 이게 말이죠. 기간을 안정한 임대차입니다. 기간 안정한 임대차라면 해지 통과할 수 있잖아요.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 해지됩니까, 원래?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잖아요, 그죠? 6개월. 그런데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에는 해지 통지했다. 왜 했는가? 그 사유를 이쪽에다가 또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해 주고 이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나가야, 그래야 이게 끝나요. 이게 끝나니까 이것도 끝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아까 했던 거 갑소유 건물입니다. 을이 임차했다가 적법하게 전대했습니다. 적법하게 전대했을 때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자가 이게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또는 그 부속물이 이자에게서 매수한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의 동의 받아서 이 사람에게서 매수한 겁니다. 그때 전대차 끝나면 이 부속물을 당신이 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A 소유 땅입니다. 이걸 B한테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B한테 전대한 거예요. 적법하게 전대했습니다. 이게 전차인이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전차인이 지은 건물. 그리고 임대차와 전대차가 딱 끝났을 때 이 땅을 이 전대차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말입니다. 지상물을 사라, 그죠? 지상물을 사라,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요게 내용이죠. 자, 123번 보시면 1번에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어때요? 이런 거는 법 조문 없습니다. 법 조문 없으면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그냥. 아, 임차권 끝났는데 전차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했을 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합의로 종료시켰을 때에는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전차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안 하면 6개월 지나도 해지되었다는 얘기를 전차인에게 못해요. 맞죠? 전차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4번에 토지 전대했을 때 임대차, 전대차 다 끝나고 또 건물이 남아있다. 이러면 이 전차인은 임대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지상물 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물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O인지 X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말이죠, 그냥. 자, 맞는 문장으로 만듭시다, 그냥. 자, 거기다가, 앞에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오로 하세요. 맞는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냥. 옆에 123번에 해설, 그거는 해설 잘못 붙인 겁니다.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해설. 완전히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읽었다가 이거 무슨 말인가 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런 걸로 밤새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옆에 124번은 좀 쉬운 거니까 각자 한번 확인하시고. 뒤에 125번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 관한 기술. 1번에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그 지위를 벗어나고 임차권 양수인이 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맞는 말 맞죠? 물론 동의받은 양도 말입니다. 동의받은 양도라면 이자가 이제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빠지는 거고, 맞죠? 이 사람은 빠지는 거고 이 양수인 이자가 임차인이죠.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동의받은 전대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물을 전대함에 있어 그 대차 관계는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 이유도 무방하다. 자, 여기에 사용대차다. 돈 안 받고 빌려준 겁니다. 사용대차인 경우에도 이 전차인은 이렇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요. 그 의무는 물론 차이면 아니겠죠. 반환 의무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좀 목적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의무 같은 거 직접 이렇게 부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용대차라도 두 사람이 합의를 종료했을 때 동의받은 대차라면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대 아니고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라도 같은 조문이 그냥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임대차의 전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다. 자, 이거 토지 전대할 때 이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답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 전달해도 동의 받아야지. 그죠? 동의 받아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이고 4번에 당사자 특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유하지 않는 걸로 약정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임대인 동의 안 받고도 전대할 수 있다라고 약정했다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건물 임차인의 의가 아니고 이를 바꿔야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좀 기억하세요. 건물의 소부분 전대. A가 B한테 이 건물을 임대한 겁니다. 이 건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만, 이 부분만 C한테 전대할 때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동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부분 전대는 이 사람은 차임을 이렇게 바로 주는 거예요. 또 소부분 전대는 두 사람이 이거 합의를 종료시키면 이건 그냥 끝나버립니다. 세 개가 있어요, 조문이. 다시 한 번 더 건물의 소부분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다. 소부분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소부분 전대라면 여기 합의로 종료되면 이거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126번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이걸 병에게 전대했대요. 동의 안 받은 전대입니다. 1번에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 사이의 전대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래서 임차인 을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의무 그리고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에 전차인 병은 임차인 을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히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차임 청구권은 없지만 임차인 을의 그 차임 청구권을 대비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겠죠. 동의 안 받은 전대에서도 이렇게 직접 차임 청구 못하지만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대의 가능하겠죠, 그죠? 맞죠? 자, 대의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차인 을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그죠? 요거는 전대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거지만 아무튼 요건 틀린 말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당했다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못해요. 5번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그 임대차 관계가 기간 종료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지되었다. 이러면 병의 전차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127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답니다. 1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번에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을 때 임대인에게 대항 못해요. 3번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권리를 갖습니까?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하겠다. 이거 안 돼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차인이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동의 안 받고 전대했을 때 이 사람은 해지권을 누구한테 행사합니까? 을에게 하는 거지. 그걸 병한테 왜 합니까? 맞죠? 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그죠?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을에게 해지 통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전대차 관계는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자,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이거 어때요? 자, 동의받아서 전대했을 때 전차인이 이걸 샀답니다. 이걸 매수해서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대차 관계가 끝나는가? 자, 이 사람 입장을 보세요. 자기는 이쪽에 차임 지급할 거 그걸 이제 상쇄시키려고 이렇게 임대해서 차임 받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차임을 내야 되니까 이쪽에서 차임 받아가지고 내려고 전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차인이 이걸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러면 차임 못 받게 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지.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차임 못 받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겠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차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대인의 자격이 있고 차임은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28번에 이건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각자 하시고 129번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 1번에 기간 약정 없을 때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맞죠? 2번에 기간 약정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해 놓았다. 이랬을 때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있죠? 이것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지 사유를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한다면 6개월 지나가야 돼요. 임차인이 했다면 1개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이 또는 그 파산 관제인이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자, 다시 우리 안 했던 거죠. 자, A 소유 부동산인데 B가 임차했는데 근데 임차인 이자가 파산했습니다. 자, 파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우선 임대인 입장에서 차임 지급받기가 곤란해요.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산하면 파산 관제인 생겨나죠? 이 사람이 파산 관제인입니다. 자,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또 차임이 나가는 것을 차단시킬 필요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해지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임차인이 파산입니다. 임대인 아니에요.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은 차임 지급받기가 곤란하니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차임 나가는 걸 차단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도 이쪽이 하면은 6개월 지나가야 끝나요. 이쪽이 하면은 1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자가 파산해서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는 이건 좀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니까 서로가 손배 청구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임대인의, 저것도 말을 조금 바꿀게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이렇게,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이렇게 하세요.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6개월 지나야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그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 안 해주면 6개월 지나도 해지되었다는 얘기를 전차인에게 못해요. 전차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130번 타당한 것은 1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언제나 해지권이 주어진다. 자, 다시 A가 이걸 B한테 임대했습니다. 자, B가 임차인인데 근데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지금 보존행위를 해야 됩니다. 보존행위를 해야 된다. 임대인이 보존행위 할 때는 임차인은 거부를 못해요. 보존행위는 거부를 못합니다. 거부는 못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은 하지 말아요.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그래도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 한 결과가 말입니다. 결과가 이 사람의 임차 목적을 이제는 달성 못하게 되었다. 이랬을 때, 달성 못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보존행위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했을 때 그 결과가 임차인으로서는 임차 목적을 달성 못하게 돼버렸다. 이제 원래 이게 주택인데 보존행위한 결과가 창고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임차 목적이 달성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좀 주의하세요. 이 보존행위 할 때는 임대인 회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항상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자, 법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약정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 약정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반대 약정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 청구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의 부동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청구에 관한 법 조문 621조 이거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부동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민법 621조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나오면 X 반대 약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X입니다. 3번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나머지 가지고 임차 목적 달성 가능하면 이때는 차임의 감액만 청구합니다. 맞죠? 차임 감액 청구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이거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자, 형성권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임차인인데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증액 청구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한 30% 증액해달라. 보통 건물주는 뭐 배당 막 내밀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30%가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하면 그러면 판사가 사정을 살펴보겠죠. 경제 사정이나 이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 주변 시세 다 봐서 5% 증액하라 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5% 증액하라 판결 내리면 이 판결의 효력은 당초 증액 청구한 시점으로 소급 배수력 발생해요. 바로 형성권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청구하면은 바로 마땅히 올라가야 될 만큼 딱 올라가요. 그럼 얼마가 마땅한가 이거는 판결 받아봐야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형성권의 이 말은 자, 청구했을 때 바로 마땅히 올라가야 될 만큼 딱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마땅한가 이거는 나중에 판결 받아봐야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있는 부동산 임대차도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임대인 동의 없다면 양도 전대 못한대요. 어때요? 자, 제 말투에 휘두르지 마세요.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의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는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이지. 이자가 임차권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뜻은 아니죠. 맞죠? 대항력 갖춘 임차권도 그거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31번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번의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지만 임대차에서 보증금 교부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로 해도 괜찮아요. 2번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뭘 변제받는다? 임대인은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연체 차임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약간 여담식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다만 이거 실생활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B가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좋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은 보증금 돌려받겠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손에 보증금을 쥐고 있고, 그런데 B의 채권자 C가 나타나서 이걸 압류해버렸습니다. 압류 전부 해버렸습니다. 압류 전부하면 이 보증금 채권이 이쪽에 넘어가 버립니다. 알죠 그거? 압류 전부.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자. 압류하면 굴로세주로 가버려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냅니다. 차임을 연체해요.
연체 차임. 또는 이자가 목적물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선배금을 받아야 돼요. 이때 압류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임대차 끝나면은 보증금에서 이거 다 빼버리고 남는 것만 돌려주면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이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충당하라. 자, 보증금에서 빼라. 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자, 다음 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세요.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빼세요. 그러면 못해요. 빼고 안 빼고는 임대인 자유입니다, 그죠? 4번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그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래요. 자,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 사람한테 임차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 들어가지.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 이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2번 틀린 것은 1번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에 달한다 는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그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 전차인에게 통지했죠? 어떤 경우? 네? 어떤 경우? 아까 예컨대 임차인이 파산했다 또는 기간 안 정했다 그래서 해지 통과했을 때 그때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고 6개월 지나야 요 임대차가 끝납니다. 맞죠, 그죠? 전차인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해지 통과했을 때입니다. 해지 통과는 어떤 경우 한다? 기간 안 정했을 때하고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때 해지 통과하면은 상당 6개월 지나야 해지돼요. 근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 6개월 지나야 그래야 임대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만 내서 지금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전차인에게 알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지하면 돼요. 해지하면 전차권도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2번에 존속기간 정함이 없어서 또는 임차인이 파산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을 때 이때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인이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 비용도 이것도 보증금에서 딱 까버릴 수 있다. 맞습니까? 그거 임차인이 잘못해서 들어오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다 빼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에 연체차임 등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별도 의사표시 없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지되는 거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 받아서 두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연체한 차임이 있습니다. 연체 차임이 있어요. 자, 임대차가 지금 종료되었을 때하고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하고 존속 중일 때 이때 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요거 공지하는 거. 막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이때 보증금에서 이거 다 빼버리고 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뺀다는 말하고 빼야 됩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빼면 됩니까? 그죠? 당연히 그냥 빼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뺀다는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고 그냥 당연히 빼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공지되는 거예요. 근데 존속 중에 만약에 뺀다면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거 안 빼고 그냥 차임 청구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이거 뺄지 여기서 이걸 빼버릴지 그냥 차임 청구 들어갈지 이거는 이 사람 선택입니다. 그래서 존속 중에 이걸 만약에 뺀다면 뺀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임대차 존속 중에는 이거 빼도 괜찮고 안 빼고 바로 차임 청구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이때는 뺀다면 뺀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때는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뺀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지되진 않아요. 그래서 5번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오죠.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지되진 않죠. 그죠? 뺀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주임법입니다. 주임법. 자, 1번 보시면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확정일자 갖출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자, 소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인의 그 일부 보증금의 최우선 면제권 말입니다. 자, 다시 A 소유 부동산, 자, 주택 먼저 B은행에서 저당 잡아 놓았고 그 다음에 C가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서울이다라고 치고 보증금이 1억입니다. 이러면 소액 임차인이죠? 예? 서울이면 1억 밑으로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매가 됩니다. 자, 경매될 때 3,400까지는 앞에 저당권자보다 먼저 최우선 면제 받죠? 최우선 면제 받아요. 이렇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사람은 이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이 말은 경매 시작되기 전에 인도받았고 주민등록 전입한 사람만 돼요. 맞죠? 그죠? 말하자면 경매 시작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만 보호됩니다. 그죠? 그때 확정일자 안 받아도 이거는 최우선 면제 받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400 받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6,600. 요거는 이 사람보다 후순위 면제죠? 요거 우선 면제 받으려면 후순위이라도 확정일자 있어야지. 그걸 안 그래요? 그죠? 맞죠? 요거는 후순위 면제 받지만 좌우지간 배당 받으려면 확정일자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해서 임차인이 우선 면제받을 권능을 가진 경우에 이것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뿐만 아니고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면제받아요. 우선 면제권이건 최우선 면제권이건 간에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이라고 그랬어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또는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3번에 다가구 주택이면 주택의 지분만 전입 신고하면 됩니다. 호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동 따로 없죠. 호수 규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임대차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입하면 족하다? 아닙니다. 계속 존속해야 돼요. 그죠?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라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총기까지. 그죠? 배당 요구 총기까지는 이게 존속해야 그래야 경락인에게 대항하든 또는 우선 면제받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주임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게 가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이게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면 그러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옳은 것은 1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 등기 해놓았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 맞죠? 그리고 그 주택 소지지 관할 법원에 어디? 그 주택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 명령 받아서 임차권 등기 해놓으면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게 되죠. 만약에 애초부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었다면 그게 유지가 되죠. 그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의 규정은 강요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영리법인의 직원이, 자, 회사의 직원이 지금
복지용 아파트를 인도받아서 그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구비했다면 이 법인은 임차 목적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저것도 뭐 조금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A 소유 아파트입니다. 이걸 B 건설회사가 그 공사 현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공사니까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한 겁니다. 직원 숙소로 쓰려고. 그래서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주민등록 전입한 거예요. 물론 직원들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경매되는 거예요. 자,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 뭐 대항하겠다라든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받겠다.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자, 주임법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지 회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다시 누구의 주거 안정? 우리 같은 사람. 자,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지 회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임법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이런 거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가 있어서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있죠. 신설조항. 자, 건설회사입니다. 자, 건설회사가 지은 수백 채 아파트를 LH가 임차를 합니다. 이거 LH가 왜 임차해요? 저소득 무주택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임차해가지고 이제 LH가 선정한 입주자가 여기가 들어왔습니다. 입주자가 인도받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경매가 되었을 때 대항력도 행사할 수 있고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도 받아요. 그래야 이게 임대 사업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거 안정을 위한 그 무주택 저소득자들의 임대 아파트를 많이 건설회사로부터 많이 임차해가지고 임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보여줍니다. 또 중소기업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자기 직원들 숙소로 쓰려고 A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매되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줘요. 그렇게 해줘야 중소기업이 안심 놓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임차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이 두 경우는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인정해줍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일반 법인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선 면제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건물 명도 의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보세요.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다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매되었습니다. 경매되고 C한테 경락되는데 이 사람은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서 법원에 써냈습니다. 자, 써냈으면 이자가 이제 법원에 납부한 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잖아요.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법조문은 그래요. 다시 임차인이 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 안 하면 그러면 이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법조문의 형식이 이걸 먼저 인도해야 그래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번 따져보세요. 이쪽에 보증금 내주는 것과 이쪽에 건물 인도는 서로 동시관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배당받는 것은 보증금 반환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금 반환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선이행 의무 아니에요.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쪽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받는 것은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지. 목적물 인도가 선이행 의무 아니에요. 자, 그걸 좀 주의하세요. 다시 읽으세요. 우선 면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이 말은 우선 배당받으려면 이 말입니다. 맞죠? 우선 배당받으려면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죠?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과 주택의 인도는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받을 때 들어간 비용, 이거 임대인에게 다 상환 청구해야 되겠죠?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줘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다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쉬시고요.